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제임스 클리어.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 형성과 행동 변화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온 작가입니다. 그는 작은 습관이 인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정리해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대표작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어타믹 헤비츠는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으며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독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닌 정체성 변화, 시스템 구축, 행동과학에 기반한 습관 형성 전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클리어는 또한 제임스 클리어 뉴스레터를 통해 매주 전 세계 수백만 구독자에게 짧고 강력한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으며 구글, NFL, 로열 소사이어티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강연을 통해 성과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과 강연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습관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이라는 통찰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챕터 01. 평범했던 선수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첫 번째 챕터를 다룰 텐데요. 이 챕터는 평범한 선수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이 선수들은 매일 조금씩 1%씩 달라졌을 뿐인데 결국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매일 1%씩 달라졌을 뿐인데 여러분,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책에서 소개되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바로 영국 사이클 팀의 이야기입니다. 이 팀은 100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투르 드 프랑스를 우승하지 못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계 정상에 올랐을까요? 바로 매일 1%씩 개선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장비나 유니폼, 심지어 손 씻는 방법까지 개선하여 1%씩 작은 변화를 반복한 결과 5년 만에 그들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사이클 금메달을 7개나 따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의 미세한 개선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매일 1%씩 나아지는 것. 바로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이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2.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하지만 1%씩 개선하는 것이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저자는 낙담의 골짜기, 밸리 오브 디서포인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글을 쓰는 습관을 들여도 한 달 후에도 큰 성과를 느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복리 효과처럼 쌓이면 임계점을 넘어 성과는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잠깐의 기다림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핵심 메시지. 작은 습관은 복리처럼 누적되며 변화는 임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겉으로 드러난다. 3. 목표 따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기.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책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목표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설정하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kg 감량이 목표일 경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목표가 아니라 꾸준한 습관과 루틴이 중요해집니다.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는 목표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 수준으로 내려앉는다. 4.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의지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시스템과 환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운동복을 침대 옆에 두고 퇴근 후 바로 입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잘 설계하면 습관은 저절로 굴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메시지. 성공은 의지력이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에서 나온다. 마무리.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일 1%씩 나아가는 습관, 시스템 중심의 사고, 그리고 낙담의 골짜기를 견디는 힘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챕터 02.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두 번째 챕터인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번 챕터에서는 정체성과 습관의 관계에 대해 다룹니다. 그럼 정체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것이 어떻게 습관에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습관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질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질문이 우리의 습관과 행동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과일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죠. 이 질문을 시작점으로 한 행동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그에 맞는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목표보다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일시적인 성취를 목표로 하지만 정체성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2. 습관은 자존감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습관은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자존감이 낮을 때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믿는다면 그 행동을 계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행동과 습관이 결정되죠. 이처럼 습관은 자존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는 자존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우리의 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 마무리. 정체성과 습관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와,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습관을 자존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습관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챕터 03.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세 번째 챕터인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인생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효율성이란 무엇일까요?
효율성은 단순히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의 효율성은 그 자체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효율성의 핵심은 바로 과정의 단순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길고 어려운 절차를 따르는 것인데, 사실 진정한 효율성은 작고 간단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 간단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 메시지. 효율성은 과정의 단순화에서 비롯된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든다. 2. 도넛 하나 사 먹을 때 벌어지는 일. 다음은 도넛 하나 사 먹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도넛을 하나 사 먹을 때 우리는 습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도넛을 사 먹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과 습관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가는 길목에 도넛 가게가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게에 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과 습관은 깊은 관계에 있으며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을 잘 설계하면 우리는 의식적 노력 없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반면, 불필요한 유혹을 줄이는 환경을 만들면 나쁜 습관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습관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 3.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마지막으로 저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4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4가지 법칙은 우리가 습관을 쉽게 만들고 유지하며 바꾸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럼 이 법칙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 법칙, 보이게 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책을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습관을 물리적으로 쉽게 보이게 하여 우리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법칙, 좋게 만들라. 새로운 습관은 즐겁고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다면 즐겁게 운동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법칙, 쉽게 만들라. 습관을 쉽게 만들려면 작고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려면 처음에는 5분만 하자고 다짐하고 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4. 네 번째 법칙, 만약에 만들라. 행동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 운동을 한다라는 식으로 2가지 행동을 연결해 나가면 자동으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는 만약에, 그러면의 법칙으로 두 행동을 연결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보이게, 즐겁게, 쉽게 연결해서 만들어야 한다. 마무리. 습관을 쉽게 만들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효율성은 과정의 단순화에서 시작되고 환경이 우리의 습관을 좌우합니다. 또한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원하는 습관을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04.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네 번째 챕터인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차이를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좋은 습관 vs 나쁜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반복되는 행동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좋은 습관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쁜 습관은 그 반대입니다. 즉, 단기적인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매일 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체력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매일 늦게 자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습관이 단지 나쁜지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당장은 과도한 설탕 섭취가 즐겁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기쁨보다 긴 호흡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좋은 습관은 장기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쁜 습관은 단기적인 쾌락이지만 장기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 2.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중 대부분은 습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습관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결심할 때 우리의 행동은 그 생각에 따라 변화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이 먼저 존재해야 실제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운동을 즐겨야 한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면 그 행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바꾸자. 3. 습관은 시작이 중요하다. 어떤 습관이든 시작이 중요합니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서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간단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 운동을 목표로 시작하고 나중에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렵다고 느낄 때는 가장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책 한 페이지 읽기, 3분 운동하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 습관을 만들 때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 4. 습관을 바꾸는 방법.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습관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운동을 한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7시 30분에 5분 스트레칭을 한다처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관성이 중요한데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습관을 만들고 바꾸는데 효과적입니다. 핵심 메시지. 습관을 바꾸려면 현재 습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게 실행하자. 마무리.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차이,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잘 다스린다면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챕터 05.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습관이 시간과 장소를 만났을 때. 다섯 번째 챕터인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 바로 시간과 장소를 활용한 구체화에 대해 다룹니다. 막연하게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는 결심만으로는 행동이 바뀌지 않죠. 그 결심을 현실로 바꾸는 기술,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1.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습관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너무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라고 말만 하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구체적이지 않은 명령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시간과 장소를 만났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10분 스트레칭을 한다처럼 행동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정해야 뇌가 그걸 하나의 규칙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결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 좋은 습관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연결될 때 실행된다. 2. 습관 쪼개기, 너무 작게 만들어라. 또 하나 중요한 건 습관을 아주 작게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자가 아니라 집 앞 공원까지 걸어가자. 책 읽자가 아니라 책 한 쪽만 읽자. 이렇게 행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시작의 저항을 낮춘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뇌는 새로운 행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부담되는 일은 미루려 합니다. 하지만 단 2분만 해보자고 하면 뇌는 그 행동을 허용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전 팁. 양치 후에 플랭크 10초. 커피 마신 후에 영어 단어 1개 외우기. 이런 식으로 기존 루틴에 잡고 명확하게 덧붙이는 것. 이게 바로 습관 쪼개기의 힘입니다. 3. 습관 붙이기.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 습관을 연결하라. 습관을 쉽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를 습관 연쇄 또는 습관 연결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하면 바로 물 한 컵 마신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식사 후 감사 일기 한 줄 쓴다. 이렇게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덧붙이면 이미 굳어진 행동이 새로운 습관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트리거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습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연결될수록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4. 환경이 습관을 결정한다. 이 장에서는 또한 환경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생각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더 자주 읽고 싶다면 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간식을 줄이고 싶다면 냉장고에 건강한 음식만 보이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환경을 습관을 만들기 좋은 구조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습관을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오래 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다룬 내용 정리해 볼까요? 습관은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하는지 구체화할 때 생긴다. 습관은 아주 작게 쪼갤수록 시작이 쉬워진다.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환경은 습관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니 의식적으로 설계하자. 이런 작지만 똑똑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우리는 습관을 노력으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06.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6번째 챕터인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의지가 약해서 못했어. 내가 게을러서 그래라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다. 오늘은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똑똑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 제임스 클리어는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그는 단지 사과를 눈에 잘 보이게 뒀을 뿐이에요. 부엌 테이블 한가운데 눈에 잘 띄는 바구니에 사과를 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하나씩 집어먹게 되는 거죠. 반면 사과가 냉장고 깊숙이 들어있다면 까먹기 쉽습니다. 아니, 꺼내기도 귀찮죠. 우리의 행동은 결심보다 환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것이 더 쉽게 보이고 쉽게 닿게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덜 보이고 덜 닿게 만들어야 하고요. 2.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선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카페나 도서관에선 집중이 확 되는 그 느낌. 왜 그럴까요? 그건 환경이 이미 공부 모드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음악, 책 펼친 사람들, 딱딱한 의자, 시끄럽지 않은 분위기. 이 모든 게 우리 뇌에게 신호를 줍니다. 지금은 일할 시간이다. 반대로 집에선 침대, TV, 냉장고. 모두가 편안함과 휴식을 신호하죠. 환경은 말없이 우리에게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거나 찾아야 해요. 3. 습관이 잘 안 될 때 의심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환경. 왜 나는 이렇게 작심삼일일까? 그럴 땐 자신을 탓하기보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침대 위에 꺼내 두기, 운동하는 현관 앞에 두기, 유튜브 홈화면을 운동 영상으로 고정시키기. 작은 환경의 변화들이 나도 모르게 행동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4. 습관은 결정이 아니라 설계다. 이 챕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좋은 습관은 결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의지는 순간이지만 환경은 지속적입니다. 우리는 결국 보이는 것을 따르고 닿기 쉬운 것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사과를 눈에 띄게 두면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 스타벅스는 공부를 유도하는 신호들로 가득하다. 나쁜 습관은 멀리하고 좋은 습관은 가까이 둬야 한다. 습관은 설계다. 환경이 곧 방향이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 내 방, 내 책상, 내 스마트폰 화면부터 한번 둘러보세요. 그 작은 환경 변화가 여러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챕터 07. 나쁜 습관 피하기 이야기. 7번째 챕터인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나쁜 습관을 어떻게 피하느냐입니다. 왜냐고요? 나쁜 습관은 너무도 쉽게,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니까요. 1. 나쁜 습관은 의지로 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번엔 진짜 끊어야지. 이번엔 절대 안 해야지. 하지만 며칠 못 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처럼 점점 닳아 없어지고 피로해지면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피하고 싶다면 참는 것보다 안 부딪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 나쁜 습관을 만드는 4단계.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의 작동 구조를 4단계로 설명해요. 1. 신호, 큐. 2. 욕구, 크레이빙. 3. 반응, 리스판스. 4. 보상, 리워드.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진동이 울려요. 신호. 궁금함과 연결 욕구가 생겨요. 욕구. 폰을 집어들어 확인해요. 반응.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만족해요. 보상. 이 4단계가 반복되면서 어느새 폰 확인하기가 자동 습관이 되는 거예요. 3. 나쁜 습관을 막으려면 신호를 차단하라. 핵심은 첫 단계, 신호를 없애는 겁니다. 과자를 끊고 싶다면 아예 사두지 말기. 폰을 덜 보려면 알림 꺼놓기, 앱을 홈화면에서 치우기. 늦잠 습관이 있다면 잠들기 전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기. 신호가 없으면 욕구도 반응도 줄어듭니다. 즉, 유혹과 마주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에요. 4. 나쁜 습관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쁜 습관의 물리적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중요해요. 게임기가 보이지 않는 서랍 속에 있다면 덜 하게 되고, SNS 앱을 삭제하면 스크롤할 일이 줄어들고, 술을 줄이고 싶다면 냉장고에 아예 안 넣는 것부터 시작해요. 행동이 아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5. 좋은 습관은 끌어당기고 나쁜 습관은 밀어내자. 습관은 중력과 같아요.
가만히 두면 나쁜 습관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끌어당기는 환경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은 보이게 가까이 두고 나쁜 습관은 안 보이게 멀리 두자.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의지력만으론 나쁜 습관을 이기기 어렵다. 습관은 신호 욕구 반응 보상 4단계로 작동한다. 나쁜 습관은 신호를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안 보이면 안 하게 된다. 습관은 결심이 아니라 환경이 결정한다. 작은 환경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챕터 08.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 8번째 챕터인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건 자꾸 끌리고 어떤 건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루고 싶어지는 것. 이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끌리는 이유.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좋아하는 행동보다 더 원하는 행동에 끌린다고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초콜릿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을 땐 꼭 단 걸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단 것이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뇌는 이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걸 하면 외로움이 달래질 거야. 이런 식의 기대와 욕망에 반응합니다. 2. 습관은 욕구를 자극할 때 유지된다.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된 욕망이 있어야 유지돼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경험한 사람은 운동 자체보다 그 좋은 기분을 원하게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하루가 잘 풀렸던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만족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져요. 이렇게 감정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을수록 그 습관은 더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3. 습관은 혼자 두지 말고 덧붙여라. 이 장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요. 바로 습관 연결법, 헤빗 스태킹이죠. 이건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습관을 덧붙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에 감사 일기 한 줄 쓰기, 점심 먹고 나서 양치하면서 3분 스트레칭하기, 잠자기 전에 얼굴 세안한 후 독서 5페이지 하기. 이미 굳어진 루틴에 작은 습관을 붙이면 훨씬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4. 보상을 지금 느껴야 습관이 된다. 습관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좋은 습관은 보상이 늦게 오고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시 오기 때문이에요. 저축은 몇 달, 몇 년 뒤에야 효과가 보이고 운동은 꾸준히 해야 몸이 변하죠. 반면에 SNS, 군것질, 늦잠 같은 습관은 당장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일수록 즉시 느낄 수 있는 작고 긍정적인 보상을 만들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운동 후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샤워하기, 독서 후엔 자신에게 스티커 한 장 붙여주기, 하루 루틴 성공하면 미리 정한 작은 보상 주기. 즉각적인 만족감이 습관의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핵심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더 끌린다. 습관은 감정과 연결되어야 유지된다.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면 더 잘 지속된다. 즉각적인 보상이 있어야 좋은 습관이 오래간다. 습관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욕구와 기대, 감정, 보상이 만들어내는 흐름 속에 자리 잡습니다. 챕터 09.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9번째 챕터인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건요, 개인의 의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힘이 정말 크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말, 분위기에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먹게 되고, 가까운 사람이 매일 운동을 한다면 나도 덩달아 자극을 받게 되죠.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의 평균이 된다. 특히 그 환경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평균이요. 2.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세 집단. 클리어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집단을 소개합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처럼 매일 보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이들과의 정서적 연결은 우리 습관의 시작점이 되곤 해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금연을 시작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죠. 둘째, 속하고 싶은 집단. 우리가 동경하거나 소속되고 싶은 무리.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혹은 SNS에서 활동하는 어떤 커뮤니티 등입니다. 이 집단은 우리가 따라하고 싶게 만들어요.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셋째, 사회 전체. 마지막은 더 큰 범위의 문화와 사회 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된다. 엘리베이터에서 조용히 있는 게 예의다 같은 사회적 규칙이죠. 이 집단의 영향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3. 습관은 속한 집단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는 사실상 속한 집단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집단의 규범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죠. 이건 진화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본능이 생긴 거예요. 4. 좋은 습관은 좋은 집단에서 생긴다. 이 장에서 클리어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그 습관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고 싶다면 헬스장 친구를 사귀고,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다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인 말과 태도를 익히고 싶다면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습관은 따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 빠르고 더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마무리.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혼자서 습관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가까운 사람들, 속하고 싶은 집단, 사회 전체가 우리의 행동과 습관에 큰 영향을 준다. 좋은 습관을 원한다면 먼저 그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자. 챕터 10.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당신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10번째 챕터인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게임, SNS, 야식, 쇼핑 같은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왠지 모르게 계속 손이 가고 또 후회하고. 왜 이런 습관은 끊기 힘들까요? 1. 당신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단순히 재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즉각적인 보상이 숨어 있어요. 레벨업, 보너스 아이템, 순위 상승. 작은 성취가 빠르게 돌아오죠.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상이 주어지는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관이 반복되는 것이다. 즉, 게임을 하는 이유는 게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할 때 느끼는 만족감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가 SNS, 유튜브, 심지어 군것질에도 적용됩니다. 2. 나쁜 습관이 주는 보상을 이해하라.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단순히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습관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는 정보 습득이 아니라 지루함 해소일 수 있고, 군것질하는 이유는 배고픔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일 수 있어요. 이 보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비슷한 즐거움을 주는 건강한 대안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좋은 습관은 재미없고 나쁜 습관은 재미있다는 생각.
어쩌면 그게 습관 형성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클리어는 제안합니다. 좋은 습관에도 즉각적인 보상을 연결하라. 예를 들어, 운동 후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기, 독서 후 나만의 독서 일기 쓰기, 일정 시간 집중 후 나에게 커피 한 잔 선물하기. 작은 보상이 습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4. 습관은 즐거움을 기억한다. 우리 뇌는 어떤 행동이 즐거웠는지, 지루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은 올바른 목표보다도 즐거운 경험에 의해 오래 유지됩니다. 즉,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그 습관을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느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지속된다. 그 보상이 뭔지를 이해하면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좋은 습관에도 즐거운 보상을 붙여라. 습관은 결국 느낌의 기억이다. 챕터 11. 일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11번째 챕터인 한때 유행했던 일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언가에 진짜로 능숙해지려면 최소 1만 시간은 투자해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제임스 클리어는 이 이론에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1. 정말로 1만 시간을 채우면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시간을 성공의 기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운전했지만 여전히 초보 같은 사람이 있고, 1년에서 2년 만에 프로페셔널처럼 성장한 사람도 있죠.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2.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강조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단순히 반복한다고 능숙해지지 않습니다. 반복 속에 개선의 피드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피아노를 10년 쳐도 틀린 연주를 계속 반복하면 그 틀린 습관만 몸에 배일 뿐이니까요. 3. 계속함보다 꾸준한 조정이 열쇠다. 좋은 습관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꾸준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의도적인 연습이라고도 하죠.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인지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습관입니다. 4.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집착합니다. 1년 안에 영어 마스터하기, 한 달에 5kg 빼기 같은 목표 말이죠. 하지만 클리어는 말합니다. 목표는 방향일 뿐, 시스템은 진짜 진보를 만든다. 즉, 1만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시스템으로 나아갔는지가 결국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마무리.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단순히 오래 한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인 연습, 즉 피드백을 통한 개선이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습관은 우리가 매일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챕터 12.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구글과 아마존에서 파는 것. 노력은 최소로, 성과는 최대로. 12번째 챕터인 우리가 습관을 들릴 때 얼마나 쉬운 길을 원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왜 사람들은 쉬운 것을 선택할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사이트를 더 선호하지 않나요? 실제로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성공한 핵심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쉽게 만든 것. 클릭 한 번, 다음날 도착, 자동 로그인. 우리는 아주 작은 귀찮음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이 귀찮음을 없애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 습관 형성의 핵심, 쉽게 만들어라. 습관은요, 좋아서가 아니라 쉬워서 정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운동복을 찾고 가방을 싸고 헬스장에 가야 한다면
그 습관은 3일을 못 가죠. 하지만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고 유튜브 홈트 5분짜리를 미리 저장해뒀다면 훨씬 더 시작하기 쉬워집니다. 3. 의지력을 시험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클리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자꾸 배달 앱을 켠다면 핸드폰에서 그 앱을 아예 지우거나 첫 화면에서 없애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즉, 좋은 습관은 쉽게, 나쁜 습관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4. 노력은 줄이고 결과는 높이기. 그렇다고 대충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의 저항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싶다면 매일 한 줄씩 읽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줄이 10줄이 되고 어느새 한 권이 됩니다. 습관은 작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니까요. 마무리. 이야기의 핵심,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쉬운 선택을 한다. 좋은 습관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 설계가 좌우한다. 최소 노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습관은 작게, 쉽게, 반복적으로 쌓을수록 강해진다. 챕터 13.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13번째 챕터인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는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1. 큰 변화는 부담스럽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번엔 진짜 다이어트 한다. 하루에 무조건 책 1시간 읽기. 하지만 며칠 못 가 무너지고 결국 난 역시 작심삼일이야라며 자책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큰 목표, 너무 높은 기대 때문이에요. 2.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는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책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문장만 읽기. 운동을 30분이 아니라 운동복 입고 매트에 눕기. 글쓰기 3천자가 아니라 메모장 열기. 이 정도는 너무 쉬워서 안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쉬움이 지속의 핵심입니다. 3. 사소한 행동이 만드는 심리적 전환. 이 작은 행동들은요. 비록 결과를 바로 만들진 않더라도 나는 변화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습관은 행동보다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오래갑니다. 오늘도 책 한 문장만 읽었지만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4. 작게 시작해서 흐름을 만든다. 중요한 건 작은 행동이 시작의 발판이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건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문장만 읽자고 시작하면 읽다 보면 5줄, 10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동 관성의 힘. 마무리. 이야기 다시 정리해 볼게요. 큰 목표는 오히려 지속을 방해한다. 변화는 사소한 행동 한 조각으로 시작된다. 작은 행동은 정체성 변화를 만든다. 습관은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챕터 14. 그들은 어떻게 나쁜 습관을 버리는가?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 관리법. 14번째 챕터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죠. 도대체 나쁜 습관은 어떻게 끊는 걸까?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쁜 습관을 통제하는 걸까요? 1. 의지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이긴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그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대신 나쁜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환경을 통제하고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냉장고에 과자가 없다면 야식은 멀어집니다. 스마트폰에 SNS 앱을 지웠다면 덜 끌립니다. 작업 공간에 침대가 없다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제력이 아니라 접근성을 낮추는 것. 2. 나쁜 습관을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제임스 클리어는 말합니다.
좋은 습관은 눈에 잘 띄게, 나쁜 습관은 눈에 안 띄게. 예를 들어, TV를 너무 본다면 리모컨을 서랍에 넣어버리세요.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면 즐겨찾기 앱을 삭제해보세요. 간단하지만 이런 사소한 조정이 습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3. 습관의 루프를 끊어라. 모든 습관에는 순환고리가 있어요. 신호 갈망 반응 보상. 예를 들어, 퇴근 스트레스 과자 먹기 달콤함. 이 루프를 이해하면 우린 신호를 바꾸거나 반응을 바꿔 나쁜 습관을 차단할 수 있어요.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산책이나 차 한 잔을 반응으로 대체하면 루프는 바뀌고 습관도 바뀝니다. 4.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라. 나쁜 습관을 그냥 없애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체예요. 게임 대신 독서, SNS 대신 글쓰기, 야식 대신 따뜻한 허브티. 뭔가를 버리는 건 고통스럽지만 무언가를 채우는 건 훨씬 자연스럽고 즐거워요. 마무리. 이야기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과 시스템이 중요하다. 나쁜 습관은 눈에 안 띄게, 멀어지게. 습관 루프를 이해하고 신호와 반응을 바꿔라. 완전한 제거보다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라. 챕터 15. 재미와 보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15번째 챕터인 습관을 형성할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재미와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려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힘들죠. 이 챕터에서는 왜 재미와 보상이 중요한지, 어떻게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눈앞의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지만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자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사실 눈앞의 즉각적인 보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더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자고 결심했지만 지금 당장 운동하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즐겁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을 주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각적인 보상을 잘 활용해야 해요. 2.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작은 보상,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보상은 습관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장 단순한 예로, 매일 아침 10분씩 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 후 운동을 끝낸 후에 작은 보상을 줍니다. 그것이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짧은 시간의 휴식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은 보상이 뇌에 잘했어 라고 인식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다음번 행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3. 재미와 보상으로 습관을 자기화시키기.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재미와 보상을 결합하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활동이라면 자동으로 하게 되고 그 자체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굳이 다른 보상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자체로 재미있는 책을 고르고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한 간식이나 휴식을 보상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보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보상은 즉각적인 보상과 장기적인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즉각적인 보상은 바로 그 순간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고, 장기적인 보상은 목표 달성 후에 오는 더 큰 보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결합할 수 있어야 해요. 즉각적인 보상, 운동 후 즐기는 따뜻한 차 한 잔. 장기적인 보상, 한 달 후에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보상을 잘 결합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강화됩니다. 마무리.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만족을 잘 다뤄야 하고, 이를 위해 작은 보상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미와 보상을 결합한 습관을 만들면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챕터 16.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마지막 선물.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16번째 챕터인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반복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반복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복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벤저민 프랭클린의 마지막 선물.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죠. 그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13가지 미덕을 정하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일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을 점검하는 도구였죠. 프랭클린은 일주일에 한 번 자기 평가를 통해 그 주의 실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는 작은 실천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프랭클린이 강조한 것은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그의 일지 덕분에 매일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고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받았죠. 2. 습관은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우리는 종종 첫 번째 실수에 낙담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첫날에 열심히 했다고 해도 다음날 운동을 빼먹으면 어차피 또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죠. 하지만 두 번째 실수가 진짜 문제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한 날을 그냥 다시 시작하는 날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수 후에도 계속 반복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3. 습관을 유지하는 핵심은 작은 반복.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매일 실천하려면 무언가 큰 목표를 세우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작고 꾸준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운동하기, 하루에 5페이지 책 읽기처럼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반복을 즐길 수 있게 되죠. 4. 매일 반복하기 위한 시스템 만들기. 습관을 꾸준히 반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일정을 짤 때 습관을 정해진 시간에 넣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거나 하루의 끝에 짧은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 속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삽입하면 더 쉬워집니다. 또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복을 항상 옆에 두고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책을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처럼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행동을 물리적으로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습관이 더 자연스럽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습관을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처럼 일지를 활용하고 두 번째 실수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며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통해 꾸준히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챕터 17.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안전벨트는 세계인의 습관이 됐을까? 17번째 챕터인 습관 형성에 있어서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벨트가 세계인의 습관이 되었을까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아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습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1. 안전벨트, 왜 중요한 습관이 되었을까? 먼저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들여보겠습니다. 196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에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8년 미국의 연방정부는 자동차 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을 가졌을까요? 단순히 법적으로 강제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안전을 걱정하는 눈길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압박이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2. 타인의 시선, 습관을 형성하는 강력한 동력.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민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반응하며 행동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사회적 증거라고 불리며 타인의 행동을 따라 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면 이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조용히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처럼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3. 습관 형성의 마법, 사회적 규범.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세계적 규범이 된 이유는 바로 사회적 규범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하게 되죠. 결국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습관을 바꾸게 되고, 이 행동이 점차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안전벨트 캠페인을 보면서 점차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변화가 합쳐져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거나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끼죠. 그만큼 안전벨트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4. 습관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 주위 사람의 영향력.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습관을 바꾸고자 할 때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는 결정을 할 때 주위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회적 환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나도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도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친구나 가족의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고 싶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마무리. 타인의 시선이 습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전벨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습관을 형성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챕터 18. 습관에도 적성이 있다.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유전자,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18번째 챕터인 습관을 어떻게 자신의 성격과 적성에 맞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죠? 습관도 마찬가지로 내 적성에 맞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찾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소개할게요. 1. 나에게 딱 맞는 습관은 따로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습관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에 따라 습관도 달라져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습관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깅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헬스를 선호하며, 또 어떤 사람은 요가를 좋아합니다. 이 모든 운동이 건강한 습관이지만 각자에게 맞는 운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습관도 개인적인 차이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잘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저녁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내게 맞는 시간대나 방식을 찾는 것이 습관 형성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형성하려고 할 때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달리기를 잘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좋아하는 활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더 쉽게 지속할 수 있죠. 사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습관을 형성하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책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기 계발서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소설이나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야말로 습관으로 만들기 좋은 방법입니다. 3. 유전자, 바꿀 수 없다면 이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바로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나 성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반면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죠. 이러한 성격적 차이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유전적 성향을 잘 이용하면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운동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독서나 명상과 같은 활동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유전적 성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습관을 형성하면 더 잘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이 활동적인 사람인지 조용한 성격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면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효율적으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적성과 유전자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일을 중심으로 습관을 만들면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찾고 그것을 즐기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찾고 그것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챕터 19. 계속 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19번째 챕터인 계속 해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꾸준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힘이죠. 그렇다면 전문가와 아마추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전문가만이 꾸준히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전문가와 아마추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마추어는 때로는 열정만으로 시작하지만 꾸준히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전문가는 꾸준함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즉,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단순히 실력을 쌓는 것을 넘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는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매일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며 지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은 작은 성과를 쌓아가며 큰 목표를 이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면 아마추어는 실패나 실수에서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 해내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힘은 자기 존중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별짓는 차이입니다. 2. 전문가의 꾸준함은 왜 중요한가? 전문가는 꾸준함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단순히 매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꾸준함은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매일 연습을 한다면 처음에는 작은 발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꾸준함은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정을 즐기며 그 자체로 의미를 두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즉, 꾸준함은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힘입니다. 3. 전문가가 되는 과정. 전문가는 기술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을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초기에 작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들을 반복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아마추어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전문가에게는 실패가 학습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우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성장의 지름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전문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속 해내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단지 기술의 차이만이 아니라 꾸준함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작은 성과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챕터 20. 습관의 반격. 역사상 최고의 팀이 실패 끝에 얻은 교훈.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 20번째 챕터인 습관의 반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고의 팀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에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역사상 최고의 팀이 실패 끝에 얻은 교훈. 역사상 많은 팀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교훈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고의 팀이라 불리는 많은 팀들은 첫 번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들 중 하나인 1990년대의 시카고 불스 별표를 떠올려 보세요. 시카고 불스는 초기 몇 년간 패배를 겪으면서도 그 실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조던은 몇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팀워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팀의 강점으로 변환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습관의 힘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불스는 꾸준한 훈련과 실패를 통한 학습으로 점점 더 강해졌고 결국 6개의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그들을 단련시켰고 습관적인 노력이 그들을 최고로 만든 거죠. 2. 실패는 성공의 씨앗. 습관이 반격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후 반성하고 그 실패를 토대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불스도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점이 많았어요. 실패를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점차 팀워크와 전술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받아들이는 습관이 그들의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 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3. 다른 삶에도 길은 있다. 우리는 종종 한 가지 길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삶에도 길은 존재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새로운 시도일 수 있고 때로는 기존의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새로운 삶을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삶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실패를 겪고 그 후 자기만의 창업을 시작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삶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습관의 반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패를 극복하는 법과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팀들도 실패를 겪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습관의 반격을 시작해 보세요.